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시작하기 전에, 어, 먼저 나눠드릴 게 있거든요.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니까, 남는 거 뒤쪽에 오셨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 다 주시고요. 잠시만요. 이쪽부터 좀 덜어서. 뒤로 돌려주세요. 오늘 GLT 순서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Y 영양보조식품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뉴트리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저께도 그 새로운 젊은 분들 두 분과 이야기했는데 이미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뭐 밀크시슬 이런 걸 먹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선택을 잘 해야겠지만 기존의 젊은 분들은 하나쯤은 안 먹지 않나, 먹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왜 먹어야 되는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좋아져야 되는지, 좋아졌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좋은 제품을 함께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더블 S를 왜 먹어야 돼?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더블 S 그러면 더블 S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영양소가 들었고,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왜 필요한지만 설명이 되면 그분들이 선택을 하시겠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거든요. 요즘에 야채 과일의 영양이 빠져나간 이유와 요즘에 야채 과일의 상태, 다들 아시나요? 우리는 이미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야채 과일의 영양 상태,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손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들이 떠요.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뜨면 이걸 보면서 설명하시면 돼요.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A,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약 2분의 1로 줄었대요. 그리고 시금치에 함유된 철분이 50년 사이에 약 6분의 1로 줄었대요. 또 당근에 함유한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약 3분의 1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버섯에 함유한 식이섬유가 약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대요.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내가 먹는 게 영양이 충분하다 하면 그냥 밥을 잘 드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보다 지금 건강해지지 않고 있고, 또 젊을 때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15세부터 25세 사이, 젊을 때보다 지금 소화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먹는 것도 흡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양보충이 필요한데, 그러면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라고 오해를 하세요. 이게 왜 오해냐면,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까서 드시거든요. 그럼 껍질을 까서 드시면 과당이라는 것만 많이 드시게 계세요. 그러면 과당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혈당을 조금 이렇게 건드려요. 그리고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도 건드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건드려지면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요.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래서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가 생기거나 비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야채를 충분히 드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과일의 껍질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속살을 먹고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입맛이 맛있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과일을 언제 먹었냐면, 봄철에 이렇게 딸기가 있었어요. 집 뒷곁에 약간 있었고, 봄 되면 이제 들판에 뻐리똥, 그 다음에 산딸기, 애들이 많아서 그것도 몇 개 못 따 먹었어요. 가보면 없어. 막 다 따먹어서. 그리고 이제 살구 조금 먹다가 가을 되면 그제서야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감을 조금 먹었죠. 그리고 겨울 되면 과일 없어요.
콩나물이나 고구마나 좀 먹었어요. 그래도 건강했어요. 애들 감기 그렇게 안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많이 걸릴까?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속성 재배라는 거를 해요. 예전보다 작물들이 빨리 크고 또 1년에 산모작을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GMO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먹는 것 같잖아요. GMO를 많이 먹어요. GMO를 해서 유전자 변형이 되니까 이제 좋아진 것들이 있죠. 가령 오리지널 토종 옥수수는요, 실제로 손바닥보다 작아요. 길이가 저 작고, 그리고 이가 송송송송 빠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옥수수들은요, 팔뚝만 하죠. 그리고 꽉 차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유전자 변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당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타민 C라든가 그 안에 함유된 미네랄이 적어졌어요. 유전자 변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온실 재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온실 속에 화초라는 표현 하잖아요. 온실 속에서 자라다 보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생산량을 조절하기 좀 쉬워요. 그리고 생산 시기 조절하기 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광합성이라는 거, 식물은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해야지 영양소가 자기 몸에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그걸 먹는 건데 광합성이 잘 안 돼요. 광합성이 잘 안 되고 비타민을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물이 땅에서 비타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떨어지고 또 식이섬유의 생존율도 낮아져요.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노지에서 캐낸 내가 이렇게 뜰에다가 그냥 키워낸 시골에 있으면 그 시금치 아니면 상추 이런 것들을 보면 씹는 맛이 굉장히 고소하고요. 그리고 조금 보관해도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장에서 사오는 것들은요. 물 단 상태에서 조금만 두면 바로 물러지잖아요. 왜 그렇게 물러질까? 왜 약할까? 그걸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섬유 먹겠다고 생 야채를 슈퍼에서 사가지고 열심히 드시잖아요. 식이섬유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식이섬유 정말 드시고 싶으면은 요즘 시대에는요, 치뿌리를 가서 캐 드시거나 나무 껍질을 까먹어야 돼요. 또 화학 비료를 많이 써요. 자, 화학 비료를 왜 쓰냐면 이렇게 빨리 키우려니까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을 키운다고 하죠. 그 빵을 키우려면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질소예요, 일명 질소. 질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요, 산성화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소변통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등에 지고 나르는 오물통이 있었어요. 그걸로 가서 모아서,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 했죠. 두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집이 없어요. 시골에 가도 없어요. 시골에 가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비료를 주는 거야. 비료를 주면 뿌리가 그 영양소를요 빨아먹으려고 막 깊이 갈 필요가 없어요. 쭉쭉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겉에서 그냥 쪽쪽쪽 먹으면 돼요.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토양 안에 있는 미네랄을 먹으러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으러 가면 뿌리가 없어요. 옛날에 배추꼬리 정말 맛있었거든요. 요즘에 배추 꼬리를 못 봐. 꼬리를 얘가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빵만 커져 있죠. 지금 배추 맛이 완전 달라요. 저도 산 배추랑 저희 집에서 키운 배추랑 맛이 완전히 다른 거를 입으로 느끼거든요. 실제 저희 집은 어머니가 그래서 배추를 못 사요. 집에서 그냥 키우세요. 그리고 공해라는 게 있죠.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우리가 산성비를 맞지 마라, 뭐 머리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산성비를 왜 맞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내 혈액 안에 있는 미네랄이 다 녹아난다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토양에 있는 것도 녹아요. 그러면 가지나 뿌리도 없는데 토양에 있는 빛 때문에 산성빛 때문에 토양에 있는 미네랄까지 녹아나 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작물들의 미네랄이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약이에요. 살충제라든가 제초제. 살충제라든가 제초제는요, 사람들이 그거 필요한 거야 라고 알고 계세요. 실제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양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조금만 내가 좀 덜 이쁜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시장에서 사러 가면 이쁜 거 찾잖아요. 이쁜 거를 찾으려면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초제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작물을 심기 전에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한번 뿌려요. 제초제를 뿌려서 트랙터로 다 뒤집었거든요. 싹 뿌린 다음에 이렇게 좀 죽어요. 뿌리고 이제 바로 뒤집는 건 아니에요. 그 트랙터 있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싹 죽어요. 그 다음에 싹 뒤집어요.
그런데 제초제의 특징이 있어요. 제초제를 줬을 때 왜 작물이 죽냐면 제초제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잡고 있어요. 가서 염소가 잡는 것처럼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풀들이 먹을 영양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사해 버리는 거예요. 고사하는데 그렇게 고사한 토양, 제초제가 꽉 잡고 있는 토양, 거기에다가 이제 뭘 심죠? 씨앗을 뿌리죠. 아니면은 모종을 해서 옮겨요. 그럼 걔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줘야 돼요? 비료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초제 뿌리고 비료 주고, 제초제 뿌리고 비료 주고 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세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농산물에서 옮겨오는 단계, 실제로 뭐 그 밭에서 100원, 200원 하는 배추가 여기서 뭐 5,000원 한다, 뭐 우리는 그걸 먹으면 안 되니 뭐니 하는데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걸 안 거치고 우리 식당에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는 운송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럼 배추가 우리 집에 올 때까지 말짱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잖아요. 땅속에 없으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채를 땅바닥에, 아니, 물에다가 컵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고구마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뿌리가 슬금슬금 나와요. 그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야. 걔들은 땅에서 나왔다고 해서. 죽여서 따뜻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요? 자기들의 영양소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써가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나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살려고 땅바닥에 꽂히면 종족을 번식해야 되니까 살려고 계속 영양소 손실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장은요. 여기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요리를 해서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사서 내일 요리를 해서 내일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냉장고 때문에 그러죠. 믿고 사잖아요. 가서 잔뜩 사시고 그리고 뭐 하시죠? 네. 언제 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가공을 하시고 가공하기 전에 세척을 먼저 하죠. 세척에서는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돗물에 염소가 아니더라도 물에서는 수용소 비량이 많이 나가요. 그 와중에 염소 때문에 또 남아있는 그나마 이렇게 눈곱만큼 남아있는 것도 흡착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가공해서 열이 들어간다고요. 조리 과정에서 열이 들어가요. 그 열이 들어가면서요. 수용성 비타민의 그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59도만 넘어가서 파괴하거든요. 근데 열을 얼마큼 내죠? 바글바글 끓이시잖아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 뭐만 먹는 거예요? 집에서 맛있게 먹는 거. 섬유소도 거의 없다니까 그냥 빈 껍데기만 먹는데 맛이 없다고요. 원래 맛은 미네랄 비타민이 좌우하는데 음식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다 넣어요? 조미료 다 넣고 그 맛에 길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점점 아프신 분이 많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보충이 꼭 필요한 시대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설명이 이해되시죠? 너무 쉬우시죠? 이거를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어요. 나눠 드렸는데 지금 세 분씩 앉아 계시거든요. 세 분씩 앉아 계시는데 짝을 지으셔서